오늘 밤 필라델피아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선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자리입니다. 두 사람의 사상 첫 직접 만남입니다. 린지 데이비스. 몇 주 전에 역사적인 대선 경쟁이 뒤집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토론 이후 철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새로운 상대와 맞붙습니다. 두 후보는 가장 적은 차이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 거의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주요 전장에서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BC 뉴스 대선 토론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뷰어입니다. 오늘 밤 ABC 뉴스 대선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ABC와 전 세계에서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례 없는 대선 경쟁에서 무대에 오르기까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린지 데이비스, 저는 린지 데이비스입니다. 오늘 밤의 회의는 선거일까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21일에 경선에서 물러난 이후 첫 번째 토론입니다. 물론 그 결정은 6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토론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경쟁은 완전히 새로운 역학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 토론의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분 동안 2번의 광고가 포함됩니다. 캠페인 측에 주제나 질문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은 질문에 답할 시간이 2분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입니다. 그들이 지켜볼 시간입니다. 반박할 시간은 2분, 후속 조치, 설명 또는 응답 시간은 1분입니다. 마이크는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만 켜집니다. 미리 작성된 메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National Constitution Center의 이 홀에는 청중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두 후보에게 친밀한 장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전 던지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에 마지막 패회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른쪽 연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후보자들을 무대로 맞이합시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좋은 토론을 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두 분이 함께 하셔서 기쁩니다. 오늘 밤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적이고 사려 깊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밤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말하는 문제, 즉 경제와 이 나라의 생활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님, 당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에 선출되었고 오늘 밤 무대에 선 당신의 상대 후보는 종종 지지자들에게 당신은 4년 전보다 나아졌나요? 라고 묻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인들이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산층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무대에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미국의 중산층과 근로하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인의 야망, 열망, 꿈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경제를 건설할 계획을 상상하고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택과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주택 비용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비쌉니다. 우리는 젊은 가족이 자녀를 키우는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족들에게 6,000달러의 세금 감면을 연장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제공한 가장 큰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가족이 요람을 사고 카시트를 사고 아이들을 위한 옷을 살 여유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열정을 가진 것 중 하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사실 저는 제 어머니가 저와 제 여동생을 키우셨지만 저희를 키우는데 도움을 준 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두 번째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소규모 사업주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중소기업을 사랑합니다. 제 계획은 신생 중소기업에 5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 경제에 중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 상대 후보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미국의 적자가 5조 달러 증가할 것입니다. 제 상대 후보는 제가 트럼프 판매세라고 부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도록 의존하는 일상용품에 대한 20% 세금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판매세가 실제로 중산층 가정에 연간 약 4천 달러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정책과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위해 중산층이 지불해야 할 돈에 대한 그의 생각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2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우선 저는 매출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마침내 75년 후에 우리가 세계를 위해 한 모든 일에 대해 우리에게 갚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는 어떤 경우에는 상당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많은 돈이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과 다른 곳에서 수십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관세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저는 관세를 부과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없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끔찍한 경제를 겪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국가 파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분열시킵니다. 우리는 이전에 거의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일 것입니다. 우리는 21%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대한 표현입니다. 많은 것들이 불과 몇 년 전보다 50, 60, 70, 80%나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중산층, 그리고 모든 계층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감옥과 교도소, 정신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와서 지금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 그리고 노조가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노조는 곧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를 보세요. 콜로라도주 오로라를 보세요.